네, 마이FM 91.3MHz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주민 서대문 황우환입니다. 네, 차승현입니다. 네,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너무 추웠어요. 저는 이 와중에 약간 여행을 다녀와가지고 오, 100만 년 만에 약간 가족들하고 여행을 다녔는데 아주 추운 날 잘 골라가셨군요. 바람은 세고 눈은 많이 오고 아주 그냥 예, 볼만했습니다. 예. 아 진짜 춥더라고요. 예. 저번 주에는 화요일 목요일에 네. 이제 아현역, 홍제역, 가자역, 증산역에서 출근하시는 주민들에게 지금 서대문구 행정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를 알리는 홍보를 했거든요. 안 그래도 오늘 본 주제도 그 얘기와 연결이 돼 있죠. 근데 이제 진짜 춥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춥더라고. 그리고 토요일 날 또 우리 내란 종식도 하러 또 나라 걱정도 해야 되잖아요. 그 광화문을 가신 건가요? 진짜 춥던데. 아 그러니까 아니 이게 약간 기분이 입춘이 지났다고 할 때 약간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긴 한데 어저께 또 대만에서 네. 이렇게 추워서 사망한 사고가 일어났대요. 13도였대. 영하 13도였는데? 영상. 아 영상 13도였는데? 예. 근데 그러니까 약간 기분인 거야. 아. 약간 기분 탓도 이렇게 기분이라기보다는 뭐랄까요? 그 상대적인 거. 기분이라니까 죄송합니다. 기분 때문에 들어가시는 않겠죠. 예, 죄송합니다. 말이 그거 좀 이상했고 상대적인 거.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약간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입춘 지났는데 날씨가 이렇게 추우니까 더 추운 느낌도 있어요, 그냥. 그러니까 제가 군 생활을 강원도 양구에서 했거든요. 예. 강원도 양구에서 굉장히 춥다고 할 때가 제가 있는 곳은 사단에서도 저는 그한 거의 20도까지 내려가지 않나? 영하 20도가 응. 내려와요. 네. 근데 이제 재밌는 게 강원도 양구는 차로 30분 거리로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잖아요. 철책 쪽으로. 그러면 30분을 차를 달릴 때마다 영하 5도씩 떨어져요. 아. 그럼 철책 가면 영하 40도가 되는 거예요. 뭐 영하 40도라는 게 진짜 말이 돼 뭐 이러긴 하지만 그치. 저도 이제 그 문서로 제가 있는 곳은 영하 20도인데 거기 영하 40도다. 그러면서 이제 주의사항이 맨손으로 쇠 같은 거를 만지지 마라. 더구나 걸리니까. 붙어버리니까. 붙는다.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또 제 고향은 이제 땅끝 옆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 살다가 이제 고향 가고 잠깐 겨울을 보냈는데 거기는 영하 2도도 엄청 어쩌다 한 번이고 그냥 영상 한 2도? 그러니까. 뭐 그 정도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영하 20도나 영하 2도나 그러니까 춥기는 똑같이 춥긴 춥더라고요. 똑같이 좋아요. 저는 이제 이렇게 남쪽으로 갔는데 바람이 엄청 불고 엄청 추운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춥냐 그러고 온도 봤더니 1도. 그래서 이게 뭐야 약간. 그러니까 이게 목포, 군산, 정읍 이런 데도 눈도 엄청 많이 와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다만 이제 와도 빨리 녹아버리는 그치. 게 있는 거지. 잘 모르시더라고 근데 눈이 많이 오는 거를. 정읍은 진짜 많이 와요. 예. 어쨌든 한 주 동안 그래서 뭐 좀 근데 저는 그 궁금했던 게 좀 이렇게 추운 날씨인데도 이렇게 좀 이렇게 이런 거 좀 나눠주고 이럴 때 주민들 반응은 좀 어떤가요? 이제 기본적으로 추우니까 이제 이게 그 손을 빼거나 그러진 않지 사실. 이게 적극적으로 받으려고 그치. 하지는 않으시죠. 그건 당연하죠 그거. 다만 이제 궁금해하시긴 하세요. 이게 뭔가. 뭐 이상하잖아요. 갑자기 서대문구가 문제다 뭐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많이 받아주는 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희가 이제 제가 이렇게 출근 선전을 뭐 하루 이틀 해본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도 뭐 거의 하면 하고 이 정도면 잘 받는다. 10년 넘게 지금 그치. 그거 하고 그치. 있는 건데. 그렇지. 선수들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면은 잘 받는 거다. 오늘은 망했다. 금방 오잖아요. 이제. 네. 맨 처음에서 잘 받아주셨고 저번 주 금요일 날은 홍제역에서 네. 이제 선전전하는 것 같은 연설에 뭐 이렇게 연설회 같은 했어요. 거. 네. 네. 그렇게 했는데 와 그날이 제일 추웠어요. 그날 진짜 추웠잖아요. 그날. 네, 근데 이제 홍제역도 이 건물 사이에서 불어오는 또 바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빌딩품이라거나 그런 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와 진짜 추웠는데 근데 역시 홍제역이다 보니까 또 이제 그 앰플을 사용해서 말하니까 유동인구가 좀 많고.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저희가 오후에 하니까 뭐 이제 장 보러 오시는 혹은 퇴근하시는 뭐 이렇게 이동하시는 분들이 또 무슨 소리 하나 귀 기울여도 주시고 그리고 이제 출근할 땐 여유가 없으시니까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출근할 조금 때 이렇게 그냥 가시는 게 있는데 그 타임에는 좀 여유가 있으시니까 듣기도 하고 궁금하니까 저희한테 직접 와갖고 달라고도 하고 그래서 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더라. 알겠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주말에는 또 이게 척사 대회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대보름 행사를 보통 이렇게 동네별로 하잖아요. 네. 그 대보름 행사에서 구청장 이성원 청장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다라고 들었고 또 오늘 이제 보도 자료도 왔습니다. 네.
어떤 얘기가 들었나요? 저는 이제 남가자 이동, 북가자 이동 이렇게 척사대를 갔는데 또 척사대 하면 또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죠. 네, 정월 대보름이 이제 이번 주 수요일이잖아요. 네. 예, 수요일에 뭐 보통 우리가 하는 게 여러 가지 뭐 쥐불놀이도 있고 달집 태우기도 있고 많지만 먹는 것도 뭐 이렇게 뭐야 그 오곡밥 뭐 이렇게 나물 나물 뭐 이렇게 하고 하는데 부럼도 먹고 그렇죠. 근데 이제 뭐 달집 태우기나 네. 뭐 쥐불놀이 이런 거는 사실상 도시에서 못 도심에서 하죠. 하기는 어려우니까 이제 이렇게 그 윷놀이를 하거든요. 그래서 윷놀이를 척사대회라고 합니다. 그 척사대 윷놀이 대회를 남가자 이동, 뭐 연이동, 북가자 이동 뭐 이렇게 했는데 이성호 청장이 5만 원을 넣다가 걸렸을 때가 그때 지금 척사대회 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제가 알고 그쵸, 있어요. 그쵸. 네. 근데 어쨌든 북가자 이동 척사대에 갔더니 오셔가지고 지금 뭐 이제 새해 들어갔고 여야가 네. 이렇게 좀 이제 원만한 협의를 못 보면서 지금 이제 뭐 말을 길게 하진 않았어요. 네. 관련해서 네. 또 너무 춥기 때문에 정치인이 그럴 때 말 길게 하면 진짜 눈치 없는 거지 그럼. 네 그렇기 때문에 말은 길게 안 하셨는데 어쨌든 여야가 뭐 원만한 협의를 해가지고 뭐 일을 잘 처리했어야 되는데 못했다 뭐 이런 정도 하시면서 뭐 그날 발언으로는 오늘부로 서대문구 예산 정상화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예. 다만 이제 그 앰프 시설이 네. 썩 좋지도 않아갖고 네. 이게 이제 긴가민가 하긴 했는데 연희동에서도 그 얘기했던 얘기가 또 있긴 하죠. 연희동은 근데 조금 다른 느낌이었는 것 같긴 한데 제가 이제 연희동 거는 못 듣고 북가자 이동 거부터 들었으니까 뭐 어쨌든 북가자 이동에서는 오늘부로 뭐 서대문구 예산이 정상적으로 집행됩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뭐 오늘 지금 보도자료가 나온 것 같고요. 보도자료 왔는데 보도자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뭐 제목이 주민의 성원과 인내 쉼표 서대문구의 대승적 결단으로 2025년 예산 정상화. 이게 서대문구의 대승적 결단인가요? 서대문구청의 대승적 결단인가요? 아니면은 뭐를 누가 대승적 결단했다는지 잘 모르겠네요. 구청의 대승적 결단이었다라는 느낌이 들죠. 근데 약간 이게 저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준예산을 안 하고 이제 그러니까 구의회에서 불법과 뭐뭐뭐라고 하는 그래서 제의요구를 했던 의결 예산은 체계로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뭐 그래서 그 민주당 쪽에서 뺀 48억 8천만 원 정도를 제외한 예산안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느낌 드셨나요, 석실이? 이게 한 사람의 우기기가 많은 사람들을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를 여실히 느꼈던 것 그런 같아요. 거를 느끼셨어요? 네. 저는 약간 다른 거를. 어떤? 쫄긴 다 쫄았구나. 아니, 뭐, 왜냐하면 분위기가 주민분들이 하도 뭐라고 하시는 분위기다 보니까는 되게 안 좋다. 예를 들면 이제 뭐 민노조 의원들도 주민들이 뭐 분위기 안 좋다. 우리한테 많이 뭐라 하는 사람도 많고 뭐 하다 뭐 이러면서 사실은 뭐 되게 걱정하고 약간 그런 분위기였는데 사실 그래서 걱정했잖아요. 우리가 의원들이 과연 예를 들면 이 상황에서 분명히 뭐 국민의힘에서 정보까지 하고 본회의장 이런데 이거를 그냥 유야무야 모르는 척 그냥 져주면은 되게 어떻게 보면은 의회 민주주의든 뭐 이런 것들을 다 박살난 상태에서 그냥 이런 걸 해도 된다. 약간 이런 것 때문에 진행하는 거 아니냐. 약간 뭐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좀 걱정 많이 했었는데 그걸 딱 지난 뭐 이렇게 토요일 날 구청장 이성원 청장이 그 얘기했다는 거 보면서 같이 쫄았구나 양쪽이 다 약간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네, 그냥. 그러니까 어쨌든 뭐 쫄고 안 쫄고는 뭐 그거는 제가 그 관심 있는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나는 관심 있어. 그러니까 행정상에서 네. 그 어거지 쓴 거잖아요. 그렇죠. 어거지 쓰고 우기기 하고 그쵸. 막무가내 행정을 한 후과가 굉장했다. 그러니까 우기기하고 등등등을 하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약간 쫑거 앞쪽이 비슷한 그 얘기를 빼먹은 건데 예를 들면은 우기고 그게 막무가내로 행정을 했고 등등등을 했을 때 저는 뭐 그러면은 뭐 주민 분위기나 뭐 이런 거 관심 가지겠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관심은 가지는구나 신경은 쓰는구나 그런 분위기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약간 이런 생각을 좀 이제 가졌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보자로 보신 전반적인 어쨌든 소감이나 약간 이건 어떠세요? 제가 보내드렸잖아요. 네. 기사랑 뭐. 우선은 진짜
제일 중요한 건 뭐 우기기, 어거지 뭐 이렇게 말씀드렸긴 했지만 네. 저는 이번 보도 자료도 그렇고 제가 정말 이거 행정하시는 분들한테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이렇게 말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시작부터 끝까지 무능으로 점철된 보도 자료다. 근데 왜 이렇게 드라이하지 못하게 쓰지? 드라이하게 쓰면 되잖아요. 아니, 근데 드라이하지 못하게 쓰는 거야 뭐 이제 한 사람의 우기기 대망이 다 시키니까 그러겠죠. 뭐 그거는 제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좀 근거를 갖고 그러니까. 거기에 입각해서 글을 써야 되는데 뭐 그냥 무능으로 점철됐고 거짓으로 점철돼 있는 보도 자료예요. 예를 들면 어디? 예. 우선 기본적으로 뭘 대승적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법령에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해석에 따라서 그러니까 결단을 안 해도 되는데 결단을 해서 하는 게 아닌 거잖아요, 사실은요. 해야 되는 건데 안 하고 있었던 거지. 몰려서 한 거죠. 뭐 그러니까. 결단이에요. 아, 그러니까 몰려서 결단했나 보지. 뭐 나 지각하다가 학교 가기로 결단했습니다. 이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지각을 하다가 드디어 제가 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이러면서. 학교에서 너 이러면은 뭐 징계받을 수 있어. 뭐 이런 느낌이니까 그럼 제가 학교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뭐 대승적으로 결단했습니다. 뭐 이런 거예요. 지금 이 하고 있는 모양새가.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이 있죠. 그래서 소위 말해서 구에서 지난 10월 20일에 의결한 게 뭐 여러저러 말이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의결된 거기 때문에 예산안이 12월 31일까지 성립되지 아니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준예산을 할 수 없다라는 행정안전부의 유권 해석이 나왔고 그게 뭐 타당해 보이는 것 같고요. 100% 맞는 것 같아요. 논리적으로. 그게 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뭐 이제 설이 껴 있었긴 하지만 사실상 거의 23일인가 나왔으니까 꽤 많은 시간을 지금 보름 이상.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 전에 받았대요. 그러니까 뭐 그랬겠죠. 알고 있었고 그래서 다른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다른 언론사에다 대고는 나 안 할 건데라고 얘기를 했대요. 대놓고 뭐 대법원 뭐 판사 출신의 뭐 변호사가 이렇게 그때 얘기했잖아요. 변호인이 이렇게 해줬는데 안 해도 된다고 그래서 나 안 할 건데라고 했다고.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가 제2 요구에 대해서 네. 이제 8번이나 지금 행사하고 있잖아요. 이제 세지도 못하겠어 이제. 어쨌든 8번 행사하고 있는데 7번 행사하는 동안에도 우리가 방송에서도 했고 첫 할 때는 서로 헷갈렸잖아요. 그렇죠. 20일이 이렇게 계산돼야 된다고? 뭐 5개월 안에 뭐 이런다고? 그치. 5개월까지 간다고 뭐 이랬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뭐 그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보니까 10일 이내에 하긴 해야 되는데 그 10일이라는 건 뭐 폐회와 휴회되는 기간 또 산입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본회의를 열고 있는 그 기간밖에 되지 않는다. 대회날, 구정질인 날, 폐회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사실상.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2요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결정을 내린 거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는 뭐 빠르게 하는 게 기본이라고는 봐요. 그쵸. 다만 그 제2요구가 적절한 근거를 갖고 한 제2요구냐 타당하냐 이거는 좀 보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뭐 그간의 7번 이 앞에 있었던 7번도 뭐 어거지도 있었고 말도 안 되는 것도 있었지만 지금 이번에 제2요구처럼 엉터리는 전 없었다고 봐요. 그리고 아직 그 10일에 대한 문제도 해결이 안 됐는데 이 보도 자료에는 소위 말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제2요구했고 10여 차례를 했대. 그게 뭐 또 10일 안에 뭐 해결 안 되고 있는 거는 구회가 잘못한 거다. 뭐 법령 위반이다 이러고 있는데 7번이나 해가지고 제2요구 제도가 어떤 건지 다 알고 있는 사람들끼리 소위 선수들끼리 이런 보도자를 내고 있다는 것 자체는 저번에도 말했지만 이거 무능하거나 무능을 가장한 거짓 선동을 하고 있는 거죠. 나는 그 얘기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의장은 이 얘기 있어요. 의원 직원들이 부족하다고 한 구의 의장이 회의 소집을 거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구의회 소속 일부 의원들은 뭐 국민의힘 의원들이겠죠. 뭐 뇌피셜입니다. 이건 모릅니다. 구의원 전체 의견이 아닌 그 의장 개인의 일방적인 주장이다라고 밝히면서 의장은 의회 조직 및 의전상 역할을 제외하고는 의원 개개인과 동일한 지위를 지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구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 채 마치 지방의회 전체 의사를 자신이 대표하는 것처럼 법령에 부여받지 않는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던데 이 말이 맞습니까? 저는 권한이 있지 않나요? 라는 생각을 했는데 뭐 당연히 회의를 열고 하는 뭐 거기에 대한 가장 중요한 권한이 있는 거잖아.
역할이 있죠. 네. 소위 말해서 땅땅땅 안 하면 그게 효력이 없는 그러니까 거고. 권한이 있잖아. 법령으로 권한이 있는데 왜 법령으로 권한이 없다고 하냐고. 난 보면서 아니 의장이 이걸 이렇게 무시하거나 약간 그러니까 뭔가 그리고- 느낌이 의회 내에 있는 조직에 대해서 되게 무시하는구나라는 느낌. 그리고 다 떠나서 저는 이 보도자료에서 느낌이 희한한 게 뭐 더불어민주당을 지금까지 쭉 뭐 비판해 왔잖아요. 그렇죠. 사실상 뭐 비판도 아니고 거의 욕을 하셨는데 네. 여기서는 사실 더불어민주당의 다른 의원들에 대해서는 쏙 빠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장에 대해서만 네. 사실 8명이 안 나가니까 지금 회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잘 했잖아 회의를요. 자기들이 그 기계환 회의. 그건 이제 회의가 아니니까 뭐 기기할 뿐이지 기기하는 회의는 아니에요. 아니 뭐 어쨌든 뭐 모였으니까 회의라고 치고 기계했던 그 회의를 얘기하면 그거는 회의는 생각하면 아니고 자기들끼리 모임. 했는데 뭐 그런 거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어쨌든 합의를 봐야 되는 문제인 건데. 그리고 자꾸 저는 이제 그분들한테 말씀해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구의 성원이라고 하시면은 구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구의 인사권 독립에 대해서 먼저 고민을 하시고 그렇죠. 그 부분에서 구청장이 사과를 하면서 뭔가 제스처가 이루어져야지 그 우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저께 그 강민아 의원이 보도자료 보는 게 그런 거잖아요. 뭐냐면은 이 와중에 뭔가 재개발이 안 되고 있는 게 이 지금 구의회가 안 열리고 있어서 재개발과 관련된 뭔가 이렇게 그 일정이 진행이 안 되고 있다, 열어야 한다 그러는데 저는 그거 보고 나서는 정말 아니 어떤 부분에서 재개발이 문제가 생길까요? 어디 뭐 이렇게 허가를 해줘야 되는 거 구의회 의견 청취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안 열려서 의견 청취가 안 된대요. 그러면서 이제 일정이 늘어나고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뭐 3구역 같은 얘기를 아니지 뭐 저기 홍제 쪽인 것 같아. 예. 그거 보면서 문제는 아니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의회 민주주의라는 거에 어떤 그런 속에서 이렇게 뭐 심심하면은 아니 저는 의회 민주주의라고 해서 이렇게 막 그 뭐랄까 점거하고 이렇게 해서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보다 재개발과 관련된 그거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맞는 건가? 아니, 저는 뭐 그것도 이제 그분들의 재산권이기 때문에 중요하죠.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부가연 3구역 조합원들이 그게 들으면은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서운이 아니라 구청을 쳐들어가고 싶겠죠. 그렇죠. 그렇죠. 아니 여기는 구청장이 이렇게 해가지고 집행을 뭐 결정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저는 그 이제 결정이 이거는 심지어 의회가 안 열린 것도 관계없이 그냥 구청장이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결정의 내용이 이제 뭐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결정이라고 하는 그 구조만 봤을 때는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뭐 구회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은 그 듣고 계시는 부가연 3구역 조합원들은 어떠실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리고 그것도 뭐 그냥 조정이나 뭐 이런 그 정도의밖에 아닐 건데.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기사를 조금 이렇게 보면은 몇 가지 입장이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이 있어요. 어떤 거요? 마지막으로 의사 일정이 네. 정해졌는데 2월 10일 날 원래 열렸어야 되는데 뭐 그렇게 말은 하는데 그것처럼 코미디가 없어요. 그렇죠. 어. 원래는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새해 첫 그 회기에 그쵸. 연간 의사 일정을 결정을 하거든요. 예. 그리고 운영위도 열어서 운영위에서 그 가안을 이제 그쵸, 정하고 일정을 정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네. 이제 가는 건데 아니 안 열리고 있는 거 근데 그게 뭐 정해진 것처럼 그러니까 이미 그 열기로 정해졌는데 안 열었다. 아니 그러니까 의회 정상화를 시키시라고요. 근데 의회 정상화를 그냥 회의 열어야 한다고 의회 정상화 되는 게 아니고 데려간 그 9명에 대해서 어떻게 보충할 것인지 그러니까 그 안을 제대로 제출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법에는 사실은 더 디테일하게 따지면 구청장이 구의 임명권에 대해서도 이제 없다고 돼 있어요. 아, 그래요. 근데 그러면 이제 소위 말하는 파견 복귀하셨어. 예. 그러면 이제 법대로 이제 인사권 독립이 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러고 난 다음에 의회에게 자 회의를 그래도 엽시다. 뭐 이게 말이 되는 거지. 아니 소위 말하는 구청에 사람들 다 빼고 난 다음에 왜 집행 못합니까? 그러면은 제가 며칠 전에 뭐 때문에 연락했더니 지금 제설 작업 때문에 뭐 일처리 어렵다고 얘기를 해요. 뭐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일로 사람이 빠지니까 그치.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걸 할 뿐이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건 단기적이니까 제설하고 와서 할 수 있죠. 네. 근데 여기는 뭐 많지도 않은 그 인원 중에 9명이나 빠졌어요. 그것도 거의 이제 그 관리급들이
그랬는데 어떻게 지금 의회를 정상화해달라? 그리고 의회를 안 여니까 문제다. 이 의회가 이렇게 뭐 이러고 있으니까 뭐 되게 선심이라도 쓴 양. 그러니까. 내가 대승적 결단을 했다. 근데 마지막에 이거 웃기더라고요. 보도자료에서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서대문구는 민선 8기의 성과를 내고 주민 호응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정당 의원들의 당론이라는 이유로 삭감된 6개 주요 사업 예산에 대한 제의는 구의회에 지속해서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6가지 한번 봅시다. 하나가 구의원 공무원 기숙사. 이거는 특혜 시비가 너무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최근에 네. 우리 또 서대문구 의회를 1인 감시하시는 주민분 계시잖아요. 네네네. 요즘 뭐 그렇게 서대문구 의회에 좀 관심이 떨어지셨나 했더니 함신익 오케스트라 얘기하신 분. 최근에 문자를 또 다다다다다 이렇게 보내시더라고요. 저한테는 안 보내주던데. 네. 저한테도 좀 보내주십시오. 여기가 수준 차단인지 알아요? 어쨌든 그렇게 보내주시는데 뭐 서대문구 농구단, 뭐 함신이 오케스트라, 특히 함신이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에 문화생활 향유하는 것도 민생이다. 이걸 말을 좀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 아니 저는 그 말은 어느 정도 동의해요. 그러니까 그 말이 그러니까 함신이 오케스트라만 하니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게 함신이 오케스트라 도 하는 거 가지고는 뭐라 할 수는 별로 없어요. 제가 볼 때. 근데 함신이 오케스트라만 하니까 이게 문제고 특혜 소지가 있는 것이고 지인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오고 이러니까 특혜 소지가 있기 때문에 문제되는 거지 뭐 아니 뭐 그거 뭐 문제 뭐 아니 당연히 우리가 문화 강국이 되어 가고 있고 뭐 G7에 가까운 뭐 이런 나라고 3만 불 뭐 이런 나라에서 당연히 문화적 향유도 해야죠. 그렇죠. 그것도 분명히 뭐 민생이라고 하면 전 민생일 수 있다고 봐요. 민생이 있다고 봐요.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니 뭐 어떤 근거도 없이 한신이 오케스트라만 우리가 거의 뭐 구향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1년에 한 5억씩을 지금 몇 년 동안 뭐 계속해서 주겠다는 건데 이게 지금 왜 우리는 그 사람의 공연만 봐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거를 나라의 우리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건데 돈을 제가 주는데. 이 얘기만 나오면 늘 쉽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서대문 축제를 곳곳에서 하는데 때때마다 그리고 그때마다 주로 트로트 가수를 꼭 뭐 한 명 정도씩은 부르잖아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한 명만 부르면 뭐 임영웅이 좋다고 혹은 뭐 장윤정이 좋다고 그냥 우리가 내내 뭐 부를 수도 없겠지만. 어려운 사람들이긴 하겠지만 근데 뭐 이렇게 또 돈을 주면 올 수 있는 뭐 이런 그 가수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가수들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부른다. 그러면은 그거를 우리는 또 좋다고 할 것인가? 그렇지는 않겠죠 당연히. 네. 그리고 그러니까- 그걸 부르는 것도 어떤 사람들은 이제 궁금하겠죠. 무슨 가격이길래 계속 부르냐? 그렇지. 그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저희들은 함신이 그 지휘자의 능력과 혹은 뭐 사회적인 그 영향력 죄송하지만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따지지 않는다니까요. 저는 그것도 약간 관심이 있긴 합니다.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분을 우리가 거의 전속처럼 하느냐. 그리고 뭐 공연 뭐 그 연습 시설까지 내주냐. 이거는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잘못된 거죠. 함신익 씨가 KBS에서 이렇게 나오게 된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갑질 의혹이나 약간 이런 기사화된 것들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을 이렇게 해서 하는 게 과연 이것도 좀 뭐 그 맞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이제 검색을 좀 하다 보니까 KBS에서 그때 이렇게 지휘자 하다가 이렇게 거기 단원들하고 이제 갑질 뭐 등등등 때문에 이제 나오게 되고 약간 그런 일이 있었는데 뭐 그런 분에게 그렇게 되게 과하게 약간 그렇게 하는 게 맞나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이제 주민 호응도가 뭐 6개 사업이 높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예산안을 낸 입장에서는 뭐 당연히 주민 호응도가 높다고 얘기할 수 있죠. 높게다고 얘기해야지 않으면 안 되지. 근데 반대로 그럼 그거를 삭감한 그 삭감하는 당론을 결정한 그렇죠. 그 의원들의 입장은 설문조사를 했더니 그치. 주민 호응도가 낮고 삭감돼야 될 예산 우선순위 있었어요. 되게 냉정하게 다른 거는 뭐 이렇게 뭐 다른 거 그냥 다 거의 다 그렇습니다만 여자 농구단 같은 경우는 되게 냉정하게 말하면은 나쁜 거의 이거는 진짜 안 좋아요 여론이. 이거 여자 농구단 괜찮다고 하는 분을 거의 못 봤어요. 그리고 이제 제2요구서에도 보면은 뭐 주민 호응도가 높은 사업에 대해서 네. 구청장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한 월권이라고 나오거든요. 말같은 소리 하고 있어. 씨. 아니 본인들이 예산 심의권을 지금 무시하시면서
예산 편성권이 있으면은 그 의회에서는 당연히 예산 심의권이 있는 거예요. 이게 권리가 같이 있는 거지 뭘 이게 또 센 권리가 아니라고. 그리고 편성해서 넘겼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 삭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권리라고 그러니까 같은 동등한 수준의 권리인 거고 동등한 권한인 것이지 이게 더 센 게 아니라고 그 편성권이 더 세서 심의권이 더 약하고 이런 게 아니라고요.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합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자 예산 편성을 해서 이제 여기까지 본인 권한을 행사한 거예요. 그렇죠. 권한이죠, 제출했으면. 그냥. 네. 그러면 이 예산 편성권의 권한은 이제 끝난 거예요. 그래서 보통 직원들이 다 시정연설이나 이런 거 들어올 때 그 얘기 하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부디 이제 우리가 편성한 것에 대한 어떤 그것을 해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약간 부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상으로 넘어갈 때는 심의를 할 때는 여러분들에게 저희가 부탁할 수 있는 밖에 없는 근데 입장이다. 이제 이거를 예산 심의권을 갖고 있는 의회에서 이거를 조정하거나 삭감하거나 그죠? 이랬는데 편성권에 대한 침해고 이게 월권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이 안 된다니까. 지금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아니고 무능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구애를 얼마나 우습게 보는지가 깔려 있다는 저는 거니까. 무시고 뭐고 간에 무능하다고요. 죄송하지만 이 글을 쓴 분이 전 양심고백이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그걸 누가 썼을까 이거? 네? 약간 이게 지금 예산과에서 쓴 것 같은데? 그죠? 예산과에 썼겠죠. 예산과에서 썼겠죠. 그리고 뭐 과장 팀장이 썼겠어요. 뭐 빨간 펜은 했겠지만. 아 그런데 글을 이렇게 못 쓴다고? 근데 저는 진짜 제2요구서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우리가 해석 타당한 네. 제가 정말 이게 얘기까지 그 말한 건 웃길 수도 있지만 윤석열 그 대통령을 변호한다고 하는 네. 변호인들이 그 소위 말하는 말도 안 되는 지금 뭐 꼬투리 잡고 뭐하고 하잖아요. 네네네. 적어도 그거는 그래도 야 이걸 이렇게까지 해석한단 말이야? 라고 하는 부분은 있어요. 요원, 의원, 인원. 아니 뭐 그걸 떠나서 이제 뭐 어디가 뭐 그 공수처가 중앙지법에 하는 게 문제니 서구지법에 하는 게 문제니 뭐 이런 거 있어요. 네네. 그러면은 와 이거를 이렇게까지 한단 말이야. 뭐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죠. 그거는 일종의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법원에 제출한 법원의 판단도 하고 뭐 이런 수 있단 말이죠. 네네네. 근데 이건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거를 제2요구서라고 하는 것에 공문에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그 수준 정도까지는 되셔야지 무슨 그러니까. 우리가 논평도 하고 할 그게 있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입장문이라는 게 왔어요. 뒤에 붙여서요. 기자회견 뒤에 입장문이 왔는데 입장문이 뭐라고 왔냐면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 게 6개 사업 예산을 표적 삭감한 것 또한 법령과 공익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그 뭐 마음에 안 드는 예산 삭감하면은 다 법령과 공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건가요? 난 이게 아니 그리고 아까 앞서도 뭐 당론에 의해서 뭐 이렇다고 하는데 아 그럼 정당이 당론의 결정에 그렇지, 따라서 그렇지. 하는 거 아니에요? 아 자기네들도 그럼 국민의힘도 당론에 따라 가지고 본회의장 점거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리고 우르르 나가시는 것도 그럴 거고.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이제 뭐 각각의 개인적 의사가 있으니까 잘못된 당론을 뭐 이제 어겨라 말아라 뭐 이런 경우는 있죠 당연히. 그렇죠. 네. 근데 정당에서 당론에 결정된 당론을 따랐다는 게 문제예요? 나 그리고 이렇게 글들을 너무 못 써가지고 짜증이 나는 게 뒤에 보면은 또 49억 뭐 이렇게 이거 됐고 7,900억 전체 예산을 뒤흔드는 행태를 서대문구는 이제 용인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용인하지 않겠대요. 그러니까 이 말이 저는 진짜 해드리고 싶어요. 49억에 불과한 6개 사업 때문에 사실 그러니까 정확히 워딩이 49억 원에 불과한 6개 사업 예산을 볼모로 7,900억 원 전체 예산을 뒤흔드는 행태를 서대문구는 이제 용인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진짜 이 문장을 딱 따가지고 서대문구 의회에서 기자회견 했을 때 꼭 이걸 삽입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사실 오히려 구청이 그런 거죠. 아니 그러니까요. 저는 구의회가 기자회견할 때 자 그대로 제가 해드릴게요. 한 글자만 아니 두 글자만 집어넣으면 돼요. 49억 원에 불과한 6개 사업 예산을 볼모로 7,900억 원 전체 예산을 뒤흔드는 행태를 서대문구 의회는 이제 용인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더 맞는 말이에요. 사실 그렇죠. 준회사로 가면 안 되는 거였으니까. 근데 이게 이 문장이 웃긴 게 뭐냐면 뒤로 가면 용인을 안 하겠다고 하면은 뭔가 더 센 뭔가를 하겠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냥 준예산 체제 중단하겠대. 그래서 아니 글을 이렇게 쓴다고 나는 보면서. 근데 사실상 준예산 체제는 집행을 시작하고 중단하고의 계제가 아니에요. 아니긴 하죠. 그게. 네.
본인들이 그냥 그냥 돈 쓰면 되는 거죠. 우리가 점심을 마음의 점을 찍는다고 옛날에 뭐 그런 말도 했던 것처럼 그렇지. 그냥 이성원 구청장의 마음에 혹은 우리 서대문 구청 공무원들 집행부 마음에 우리는 준해산이라는 점을 찍고 자 이제 준해산입니다 하고 살다가 행안부 입고 내석이 나오니까 어쩔 수 없네요. 이제 우리 준해산 중단해요. 지금 이거 한 거예요. 사실 뭐 그렇죠. 네. 네? 자, 근데 어쨌든 오케이. 그래서 뭐 저는 뭐 이 보도 자료를 이런 보도 자료면 사실 진짜 솔직하게 기자 생활할 때도 제일 힘들었던 게 아니 이거를 어떻게 기사로 쓰라는 얘기야. 근데 기사로 뭐 당당히 쓰는 언론들 많더라고요. 많더라고요. 근데 제정신인가 싶긴 합니다, 솔직히 언론들이. 저는 이렇게 오면은 못 써요, 사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쓰라는 얘기야. 그래서 정말 막 다 쳐냅니다. 다 쳐내고 그냥 예를 들면은 준예산을 안 하고 그냥 해결했다. 그 정도만 남기고 나머지 싹 쳐내는 방식으로 하는데 이거를 다 받아서 적은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좀 양심이 없다 기자가. 그래서 저는 이제 쭉 보다 보니까 사실 제일 마지막에 보통은 단체장에 네. 인터뷰처럼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인터뷰처럼 사실 안 나올 줄 알았어요. 왜요? 왜냐하면 쭉 읽고 있는데 너무 말이 안 되는 그 내용이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코멘트를 안 집어넣고 이거는 일종의 나의 그 마인드는 아니었다. 뭐 이런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그냥 코멘트가 종합판이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에. 그러니까. 그래서 뭐 의회 본연의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뭐 하고 있고. 자, 그러면 이제 좀 정리를 해서 보도자료 이렇게 왔는데 정리를 좀 해야 될 게 그 이제 본회의로 가는 거로 가면 어때 제2요구는 살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이제 우리가 아니 그러니까 이제 열심히 공부한 걸로는 제2요구는 할 수 있다였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제2요구를 철회를 하지 않겠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제2요구는 살아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거에. 그러니까 차근차근 갑시다. 그래서 제2요구는 살아 있기 때문에 제2요구는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의회에서. 아니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제2요구서 자체부터 봐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과정인데 알겠는데. 첫 시작이니까. 제2요구서를 보는데 말이 안 된다는 얘기까지 우리가 다 한 거고 이미 그거는. 아니 근데 지금 그대로 또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 그렇죠. 똑같이 한다는 얘기죠. 보도 자료에는 제2요구가 살아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아니 제2요구를 살아 있는데 네. 6개 사업에 대해서 계속 제2요구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제2요구서도 네. 절차상 하자가 있기 때문에 법령 위반이야. 그래서 우리는 제2요구 할게. 네. 이게 지금 구청의 논리잖아요. 네, 네. 그럼 6개 사업에 대해서만 절차가 하자가 있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전체 예산에 대해서 제2요구를 해야 된다고 우리가 주구장창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이 보도 자료에서 마저도 이 6개 사업에 대해서 제2요구를 처리하지 않고 우리는 끝까지 구에 제2요구를 해달라고 요청한다는 거예요. 요청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요청 여기 이 입장이 또 바뀔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이 자체도 말도 안 된다는 말이 거예요. 안 돼. 말이 안 돼. 근데 입장이 바뀔 것 같지는 않으니까 그 뒤에 이제 전망을 하자는 거죠. 이제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예를 들면은 뭐 아직 우리 선결 과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본회의장 점거부터 해서 뭐 직원들 파견 공무원들 이제 다시 복귀시킨 것부터 등등등한 책임 뭐 사과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선결 과제가 있습니다만 일단 그거를 어느 정도 해결했다 치고 절대 그거 가지고도 1시간 동안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일단 그렇다 치고 재의결을 해요. 재의결을 했는데 안 되겠죠. 지금 그 의회 의석 구조로는 뭐 어떤 식으로는 안 되겠죠. 왜 재의결을 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재의결을 안 할 수도 있다. 안 할 수도 있다가 거의 할 필요도 없고 저는 그러면은 아니 계속적으로 제가 하는 말씀은 네. 제2요구서에 제2요구를 뭘 제2요구하는지도 잘못됐고 제2요구의 근거도 잘못됐어요. 네네네. 근데 이런 제2요구를 의회가 왜 받아야 됩니까? 받아주면 안 된다.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리고 이걸 안 받는다고 해서 소위 말해서 여기에 따른 문제가 없어요. 그 얘기를 듣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궁금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선은 이제 제2요구를 받을 때와 받지 않을 때가 있는데 그렇죠. 제2요구를 구청장도 이 네. 제2요구를 할 때 네. 부적절한 제2요구라고 말은 하지만 네. 뭐 120조를 갖다 붙이든 120조를 갖다 붙이든 뭘 갖다 붙이든 간에 제2요구라고 내요. 네. 구의회가 이걸 또 안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내용이 엉터리예요. 네. 근다고 구의회가 이거를 꼭 제의를 해야 된다? 근데 열흘이라는 어떤 그거에 따른 뭐는 이렇게 했을 때 자동으로 그럼 뭐 어떻게 된다 할지 뭐 없어요, 그런 그런 경우도 거. 없어요. 네.
둘 다 어떤 제재가 없어요. 그렇군요. 아니 그리고 소위 말해서 진짜 난장판이네요 지금. 아니 뭐 이건 난장판이 아니라 뭐 이게 그 근거가 그러니까 규정이 난장판이라고 내 말은. 규정도 뭐 굳이 이렇게까지가 이제 뭐 우리가 지금 상상을 안 한 거겠지. 그러니까 내란에 대해서도 이만큼 상상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그러니까요. 것처럼 마찬가지인데 소위 말해서 그렇다면은 이제 부당한 그 제2요구에 대해서도 구의회가 안 받을 수도 있다. 안 받을 수 있는 뭐가 있어야겠죠. 어. 근데 이제 그거는 일종의 이제 너무 과도하게 뭐 사용될 수 있겠죠. 근데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 제도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도 아니, 나는 근데 룰이 좀 중요한 거예요. 어째 룰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거니까. 그 룰이 네. 구청장이 제요구를 할 때 만일 이게 임의적으로 구회가 우리는 해석이 이거 달라고 하고 제요구를 안 받는다 치면은 네. 웬만한 제요구가 다 성사 안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저는 양쪽에 다 어떤 제재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없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없어. 지금 없다 치고. 네, 없는 것 그런 같아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구회도 뭐 10일 이내에 해야 한다고 돼 있지만 그 네. 10일이라고 하는 거는 본회의를 열 때만 하니까 뭐 5개월 정도 될 수도 있고 그래요. 정상적으로 열린다면은. 네.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네. 구호에 대해서 뭐 이런 정책 비판을 할 수 있겠죠. 아니 근데 예를 들면 그러니까 잠깐만 여기서 네. 마지막까지 정책 비판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거는 이제 조례 같은 경우는 조례에 이제 뭐 미비나 어떤 그 전에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특히 지금 주민자치 관련된 조례는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지금 안 하고 있는 집행을 거죠. 안 하고 있는 데서 어떤 제재를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우리는 정책 비판, 네. 비난만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이거는 어느 정도 기한이 언제까지냐? 결국은 구청장 임기까지예요. 새로운 구청장이 바뀌어서 집행하면 되는 거니까. 뭐 안 바뀌면 그건 또 4년 늘어나겠지만. 근데 이거는 예산안이잖아요. 네, 1년짜리지. 그래서 1년 지나면 이제 새로운 예산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 그러니까 내가 궁금한 건 뭐 그것까지 알겠어요. 뭐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뭐 제가 없었는데 그런데 구청에서 예를 들면 이렇게 나온 거죠. 열흘이 지났는데도 재의결이 안 됐기 때문에 뭐 그냥 안 된 거로 생각하고 우리 원하는 대로 할게요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6개 사업 그 49을 쓰는 거요. 네. 그걸 무슨 그 법령에 의해서요? 모르지. 나 한번 던지는 거야 지금. 만약에 아니 이렇게 그러니까 하면 그 어떡하냐고. 말씀 드리는 거예요. 네. 준예산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해석의 영역이 뭐 그나마 조금이라도 있는 거잖아요. 네. 이게 이제 뭐 예산이 그 의회에서 의결되면은 바로 이게 뭐 공포의 효과가 있고 확정된 뭐 효과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준예산을 할 수 없다. 혹은 이제 이거는 제2요구를 했기 때문에 성립되지 않은 예산이다 해서 준예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일종의 해석의 여지도 있어요. 네. 다만 이제 뭐 지금 구청이 해석하는 게 뭐 적정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지만은 근데 말씀하신 대로 나는 의회에서 의결된 그걸 안 받을래. 이거는 행정안전부의 유권 해석도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어쨌든 법령에 의해서 정당하다고 하는 예산은 서대문 구에서 6개 사업에 대해서 삭감한 예산이 정당하죠. 법령에 근거가 있는 예산인 거예요. 근데 제2요구를 안 해. 제2요구를 계속 안 했는데 열흘이 넘었어. 그렇게 해서 10일이. 아니 그렇다고 해서 그 6개 사업에 대해서 쓸 수 있는 어떤 법적 근거 없다니까요? 근거가 없는 건가요? 그럼 그랬을 때 만약 넘어갔다 그러면 이 프로세스는 어떻게 가야 되는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아니 프로세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제2요구를 받을 때와 받지 않을 때 얘기하고 네. 있는데 지금 안 받을 때가 아니라 안 받을 때는 그냥 이 예산대로 가는 거예요. 안 받을 때는 그냥 이 예산으로 가는 거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 6개 사업에 대해서 만일 말씀하신 것처럼 구청장이 원래 냈던 원안대로만 집행해 버린다. 뭐 49를 써버린다. 그건 법령이 없는 예산 쓴 거죠. 권력 남용인 거고. 그럼 그건 바로 소송감이죠. 그렇죠. 뭐 횡령 배임 뭐 이런 식으로도 다 엮일 거예요. 그러면 제2요구에 관련된 거는 모른 척 해도 된다. 의회는 그냥 쌩까라. 아니 모른 척 해도 된다가 아니라 저는 이거를 해결이 되기 전까지는 안 하는 게 맞다. 어떤 문제가 해결되기 전. 아니 저는 그런 얘기 아니라니까요. 그럼요. 의회는 부적절한 제2요구를 받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해법은 서대문 구청장이 좀 정신을 정갈하게 가다듬으신 다음에 철회하는 거 말고 답이 없다. 그 다음에
6개 사업에 대해서 정말 제가 왜 그래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논의하고 싶으면은 추경을 통해서 다시 내신 다음에 협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약간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들이 우리가 이거 정확하게 지금 이렇게 듣고 계신 분한테도 알려드리는 게 뭐냐면은 당연히 제2요구를 하게 되고 하면은 제2요구에 대한 의결을 하는 게 당연할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걸 안 해도 된다. 아니 원래 지금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부적절한 지금 지시에는 네. 따르지 않아야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기관 대 기관이 네. 지금 부적절한 지금 공문서를 보내갖고 이걸 집행해달라 이거를 논의해달라 이러고 있는데 네네네. 우리가 지금 소위 말해서 주민들이 지방자치법상 정보공개를 청구도 할 수 있고 개인정보 공개 아니 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법률에 따라서 청구할 수도 있잖아요. 네네네. 구에도 서류 제출 요구권을 갖고 있고 네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안 하고 있잖아요. 그쵸. 준예산 편성 내역에 대해서.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도 뭐 이게 우리는 안 해줘도 됩니다 하고 그냥 뭐 근거가 제대로 제시도 안 돼 있고 그냥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제재할 수도 없는 거고 네네. 그런 부분들이 정작하게 한다면은 행정소송이나 뭐 이런 식으로 갈 수는 있겠죠. 거기에서 논할 수 있는 저는 부분은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만일 제2요구를 한다. 네. 그걸 받아들인다 구회가. 네, 구회가. 그렇게 됐을 때는 뭐 물론 3분의 2를 넘겨야 되기 때문에 안 되겠지. 이번에 이제 12월 20일 날 의결됐던 예산에 대해서 제2요구를 붙인다면은 이건 부결되겠죠. 그렇죠. 부결되겠죠. 네. 근데 그러면 이제 또 어떻게 될 것이냐가 궁금한 거죠. 부결되면은 뭐 그때 예결위 안을 이제 그것까지 제가 그 뭐냐 표결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예결위 안을 부결을 또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면 또 이제 부결된다 치고 그것도. 그거는 이제 과반이 넘겨야 되니까. 그렇지. 네. 그 안은 과반이 넘겨야 돼. 민주당이 안 받는다 치면 그것도 이제 부결시켜 버리면. 그건 이제 부결되겠죠. 원안도 부결시켜 버리면. 원안도 이제 부결되겠죠. 네. 그러면은 서대문 구의 예산은 없는 거죠. 확정된 예산은 이제 또 없어진 상태가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해석돼요. 이때야말로 준예산 그러면. 그러면 이제 준예산 체제가 된 수밖에 없다고 이때야말로 저는 준예산. 그렇게 해석돼요. 네.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행정안전부의 유권 해석은 네. 의회에서 제요구를 했다 하더라도 그렇지. 의회에서 의결하면 예산이 확정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이 예산은 써라지. 이 예산대로 집행해라예요. 제요구를 했든 안 했든 간에. 네. 근데 제요구를 해서 제2요구 했던 그 예산이 이제 부결이 되면 없어지는 의결됐던 예산이 없어져 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야말로 준예산 체제. 그러면 이제 뭐 소위 말하는 성립하지 않은 그렇지. 그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전에는 어차피 벌 예산으로 썼기 때문에 그것도 다 이제 그 성립한 예산으로 이거는 이제 그 뭐냐 벌 수는 있어요. 또 애매해 복잡해져 점점 그런. 아니 근데 그 예산은 벌 수는 있어요. 네, 네. 벌 수는 있는데 이제 여기는 이제 준예산 체제로 되면은 이때야말로 준예산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한 바 우리가 지금까지 따진 바면은 지금까지 오늘까지 준예산 체제로 하면 안 되는 거였고 오히려 지금 구청에서 제의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제의해서 부결이 되면 그때야말로 준예산으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 왜냐하면 성립된 예산이라고 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구청이 웃겨지는 상황이에요, 오히려. 구청에서 하고 싶은 원안대로 이게 안 돼요, 지금 보니까. 또 그럴 때 성결 처분을 쓰고 뭐 하신다고 할 수도 있는데 성결 처분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그 감사가면은 문제 생깁니다. 예.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이러면은 구청에서 원하는 방식이 우리는 원하는 방식이 이렇게 해서 제2요구를 해서 깔끔 우리가 이제 의견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깔끔하게 제2요구에서 부결이 되면 원안이 살아남는 거니까 원안으로 가야지. 약간 이렇게 되는 건데 우리가 해석한 바에 따르면 오히려 이게 일정을 제대로 구의회나 이런 데서 일정을 재의결을 해가지고 부결인 상태에서 일정이 더 안 나가면 오히려 준예산 체계로 가야 되는 그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한간에는 제2요구를 했을 때 네. 제의를 할 때 네. 뭐 소위 말하는 재의결이 안 되고 부결이 되면은 네. 그러면은 원안이 이제 확정돼서 된다고 하는데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그거는. 이런 지방자치법에도 안건에 대해서 어떤 차례대로 하는지에서 쭉 나와요. 새로운 거부터 하는 거잖아요. 가장 이제 그 늦게 올라올 발의된 것 같아요, 그렇죠. 수정안건부터 네. 이게 처리를 하고 다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씩. 그럼요. 결국은. 네. 의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제의된 요구에 대해서 이거를 의결을 다시 말해서 의결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이게 부결이 된다. 부결이 되면 이제 민주당안이 부결된 거죠. 쉽게 말하면 그 다음에는 예결위안을 이제 해야 되는 건데 예결위안도 만약에 부결된다. 그러면은 구청에서 낸 원안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원안도 부결된다. 그러면은 의결된 안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때 그럼 다시 구청에서는 아마 수정 예산안을 내야죠. 그러니까 이제 의회에서 하는 수정안이 아니라 이제 구청장이 아마 이거는 이제 원안을 그대로 낼 수는 없을 거예요. 이게 이제 일사부재기가 해당될지는 봐야겠지만 수정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붙었기 때문에 얼마라도 이제 뭐 달라야 되겠죠. 그렇겠죠. 그거는 이제 뭐 예결위 그 예산안 그 논의된 대로 네네. 뭐 그거를 이제 원안으로 그 수정 예산 원안으로 다시 제출할 수 있겠죠. 구청에 수정 예산 그렇죠. 원안으로. 네. 근데 이제 그러고 나면은 소위 말해서는 그 지난 겨울에 12월 달에 했던 과정을 거쳐야 돼요 또. 그 예결위. 예결위를 또 하고 그리고 나서 또 본회의에서 뭐 또 이제 수정될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네네. 뭐 이제 이러는 과정을 거쳐서 예산이 또 확정됐어요. 예. 근데 또 이제 구청장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또 제 요구. 근데 이제 이때도 그 또 이게 확정이 되면은 그때 또 준예산은 종료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다만 그 논의하는 과정의 그 기간 동안이 준예산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하루 만에 그냥 스트레이트하게 오전에 하고 오후에 뭐 딱 이렇게 뭐 예결위까지 열어가지고 뭐 등등등해서 그날 저녁에 본회의 해가지고 한 큐에 다 끝내겠다. 약간 이렇다면은 뭐 그거는 이제 회기를 뭐 달려야 되기 때문에 하루에도 안 돼요, 이게? 그거는 이제 안 되는 될 거예요. 거예요. 네, 네. 이틀 동안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아니 뭐 그때 수정 예산안을 그 전에 다 합의해 놓고 그러니까 그렇게 올릴 수는 있겠죠. 내 말은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하루 만에도 끝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안 돼요? 그거는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차수가 변경되는 거나 등등등 이제 회의 자체가 그걸로 종료된 걸로 본다면은 다른 이제 수정 그걸로 냈을 때 뭐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그걸 뭐 의원 발의로 해갖고도 할 수 있는지는 좀 뭐 가능성은 있어 보이는데 그거는 이제 소위 말해서 합의가 다 됐다고 그치. 보는 상황에서 그치, 요식행위를 하는 거니까. 그치. 이게 아까 우리가 1시간 이상을 얘기해야 된다고 했었던 본회의장 점거, 파견 공무원 다시 복귀된 거 등등등에 대한 문제나 이건 책임 소재 이런 것들이 다 깔끔하게 정리가 돼야 되고 예산안에 대해서도 소위 말 여야가 다 합의가 돼야 되고 이 지난한 과정 사실은 이게 해결이 저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게 해결이 돼야 깔끔하게 부결시키고 구청에서는 낸 수정안 가지고 다시 뭐 예결위 통해 가지고 이미 예결위에서 뭐 합의된 내용으로 구청에서 수정을 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만약 그렇게 된다면은 뭐 이것도 이제 더 살펴봐야 되긴 하지만 이제 우선 그렇게 가능하다고 보면은 그쵸. 지금 이제 확정된 예산에 대해서 제의를 할 거고 네. 이게 부결되면은 바로 그냥 그 안을 낸다. 수정안을 낼 거예요. 구청에서. 아니 이건 이제 의원 발의로. 의원 발의로. 네. 안 된다며. 네? 안 된다며. 아니 그러니까 구청에서 내는 거는 아니 의원 발의도 안 된다며. 예결위 거쳐야 된다며 무조건. 아이 지금까지 그렇게 주장했잖아요. 지금 만약에 그거를 그 스텝을 만약에 안 밟으면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주의사구원도 그렇고 지금까지 모든 구청에서도 그렇고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면 자기네 주장한 거잖아. 그렇게 가야지 근데 그러면 다시 얘기로 가야지. 그때는 이제 주의사구원은 그렇게 하면 안 돼. 주의사구원 말 그렇게 그러니까 주의사구원은 절차적 문제를 계속 주장하면서 빠질 수는 있겠죠. 네. 아니 근데 그 구청에서 지금 절차적 문제 가지고 해서 제휴한 것도 그 절차적 문제 그거잖아요. 구청 보도자료 보셨잖아요. 거기 그 내용 있다. 아니 제 말은 구청 보도자료가 네.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인데 뭔 의미가 있겠어요 그게. 어쨌든 예결위는 거치지 않으면은 내가 볼 때는 그런 말이 안 돼. 어쨌든 예결위 거쳐야 돼. 아니 제2요구도 6건만 할 수 없다니까요. 법령 위반인데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인데. 어쨌든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저는 의원 발의로 하면은 부결되고 바로 해가지고 합의됐으면 그렇게 처리할 수 있다고 근데 봐요. 이제 이 복잡하고 예측할 수 없는 과정을 거친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그러기 때문에 그냥 구청 입장에서는 제의를 다시 포기해버리고 제의 요구한 걸 포기하고 추경에서 설득을 해서 다시 시간을 가지면서 추경에서 얘기를 하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게 입장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죠? 아니 그게 서로가 편하다 깔끔하다. 아니 민생 하시면서 진짜 민생을 생각하고 주민의 삶을 돌보는 서대문 구청과 서대문 구의 본연의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 정치 공방을 하지 말라는 거 아니라니까요. 하시라고요.
정치하시는 분들이 정치 공방해야죠. 그렇죠. 해야죠. 근데 본인들의 표현, 뭐 구의 표현처럼 왜 민생을 볼모로 그것도 좀 논의할 수 있을 만한 수준에서 논의를 하셔야 되는데 그냥 어거지만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지 말고 왜 6개 사업이 이렇게까지 볼모를 잡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2요구를 철회한 다음에 이 6개 사업에 대해서 추경을 통해서 논의하시면은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그리고 추경을 통해서 논의해야 될 여러 가지 또 사안들도 있잖아요. 전 그렇게 한다고 봐요. 그렇습니다. 예산 관련돼서는 나머지 지금 서대문 민주주의 파괴된 것과 의회 인사권 독립과 등등등에 대해서는 또 다른 이제 트랙을 타야겠죠. 네. 그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이게 궁금해요. 뭐냐면은 그 연희동에서 이성원 청장이 뭐 일단은 그 48억 8천만 원 민주당 안 그 삭감된 안을 제외한 모든 예산은 그냥 원안대로 운영을 할 건데 여자농구단하고 삼진이 오케스트라는 서울시 산으로 할 거다. 이게 가능한 건가요? 그렇게 얘기했다고 전원이 들리는데 이게 가능한 겁니까? 서울시가 예산을 주면 가능하겠죠. 예산을 준다. 주면은 아까 주면은 가능하다. 그렇죠. 근데 뭐 예산은 확정됐을 거 아니야 이미. 서울시 예산은. 서울시도 추경을 할 수 있으니까요. 추경 그렇지. 그러니까 추경까지 기다려야 되는. 뭐 서울시도 뭐 추경은 빨리 할 거예요. 빨리 할 건데 이제 그런 거죠. 서울시에도 민주당 의원들도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다 이제 서울시 의원들도 자기 지역구에 더 많은 예산을 가져가기 위해서 분투하시는 거잖아요. 그 공간에서. 근데 예를 들면 함신이 오케스트라 관련돼서는 문화체육행사 지원 뭐 이렇게 내려올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서울시가 주최하는 뭐 그런 형식으로 내려올 수 있어요. 네. 그러면은 다른 시의원들이 그걸 보고 뭐 문화체육 관광인가 뭐 이럴 건데 왜 서대문구만 유독 이 돈을 내려주냐라고 할 거잖아요. 농구단도 비슷하겠죠? 농구단 같은 경우도 농구단은 심지어는 그게 다 그걸 거 아니야. 3년 동안에 뭐 이렇게 이것도 이제 그 매칭인데 매칭비가 있을 거고 다른데 그러면은 그런 다른 자치구하고도 다 비교가 되겠죠. 실업농구단에 실업 스포츠 그걸 가지고 있는 뭐 다른 직장 지역구에서 운동 경기부 직장운동 경기부를 가지고 있는 데서 왜 저기만 돈을 저렇게 많이 지원을 주세요? 우리는 안 해주시나요?라고 했을 때 뭐 근거가 없을 것 같긴 하네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의회에서도 문제 제기가 들어갈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잘 처리하시고 국민의힘 이제 의원이 다수니까 서울시의회는 그렇게 예산이 내려올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이게 그래봤자 한시적이다. 그러네. 올해 뭐 맞고 품을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뭐 소위 말해서 그 효과가 그거예요. 결국은 그럼 외부 자원 끌어와서 운영하신 거예요. 가능하네. 가능하네. 그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네. 그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가능하시네요. 이렇게 보니까 진짜 이렇게 하시지. 계속 그렇게 하세요. 서대문구가 그러면 그걸 만들어 줄 거 아니에요. 그러네. 우리 회사는 안 쓰고 외부 재원으로 운영되게끔.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하세요라는 얘기가 되네. 근데 그거를 계속 할 수 있겠어요? 아마 신년 인사회 때 1시간 정도 마이크를 오세훈 씨한테 줬다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 값일 수도 있어요. 이건 내 피셜입니다. 그럼 그거 다 그냥 하는 말이지. 그게 뭐 어디 공식 문서로 나와 있나요? 알겠습니다. 뭐 얘기를 좀 길게 좀 했는데 결국 저희들이 좀 얘기해본 결과로는 어쨌든 지금 제2요구를 구청에서 제가 깔끔한 방법은 제2요구 구청에서 가지고 이제는 제2요구 구청에서 한 제2요구가 이제 가장 키가 될 것 같다.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뭔가 트랙을 밟아 나가는 것 자체는 오히려 더 긴 시간과 자칫하면 준예산과 등등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제일 좋은 건 제2요구한 거를 철회하고 그 다음에 추경을 통해 가지고 이 문제를 다시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그 안에서 이제 뭐 합의와 뭐 사과와 등등등을 정리하는 게 안정적일 것이다. 민생이나 이런 걸 생각했을 때 뭐 그런 게 결론인 거죠. 저는 이제 그게 사실상은 이제 제가 보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보여져요. 보여지는데 들려오는 이야기는 뭐 이제 이것도 또 얼마 지나고 나면 바뀔 수는 있지만 뭐 그래도
자존심은 있으신 분이실 거니까. 네. 자존심 많으신 분이죠. 23일날 유권 해석이 나왔어도 거의 보름 가까이 버티다가 지금 하시는 건데 그것도 이제 뭐 여러 지금 이야기들은 돌려와요. 왜 지금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아 그래요? 이제 그건 뭐 일종의 소문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런 어떤 이제 소문이 뭐 현실로 밝혀지면 거기에 대한 해석을 다시 해드릴 수는 있겠지만 제2요구를 않고 그냥 서대문구 의회는 의회대로 구청은 구청대로 그냥 살겠다. 올해 1년 살겠다 그렇게. 뭐 이런 결심을 했다는 이야기는 들리는데 그럼 결심하셨으면 왜 구에다가 그렇게 아니 내가 누드 얘기했잖아. 6월 달이면 바뀐다니까 얘기를 듣기 위해서. 1년을 살 결심. 그러니까 1년을 할 것인데 그럼 추경 어떻게 할 거야 그다음에? 추경 안 할 거야? 추경 안 하겠다는 얘기죠. 추경도 안 한다? 네. 그냥 이렇게 사시겠다. 내년은 뭐 생각 안 하고 내년은 지금 뭐 내년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내년은 그냥 선거철인데. 올해만 산다? 네. 뭐 그럴 수 있죠 뭐.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지금 예산안 준예산 때문에 뭐 어린이집 원장님들도 굉장히 지금 뭐 이렇게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린이집 관련된 예산도 집행이 돼야 될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안 되고 있고 뭐 아이 키우기 좋은 서대문 이렇게 만들고 싶다고 하시는데 뭐 어쨌든 이제 준해 예산 체제는 이제 해결됐으니까 그렇게 가는 건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빨리 구청장이 뭔가 이렇게 관련해 가지고 서로 이게 지금 어떻게 안 되면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제대로 시간이죠. 네. 예. 화장성세 이제 그만합시다요. 그러게요. 예. 사과할 건 사과하고. 뭐 그렇게 그 무릎 한번 꿇는 게 어려워가지고 지금 이러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무릎 한번 꿇는 게 사실은 그 다음을 제도약을 위한 에너지를 추진력을 받기 위한 거야. 이럴 수도 있는 건데 무릎을 안 꿇네. 아니 저는 그야말로 서대문구 주민 뭐 민생 얘기하시는 것만큼 본인이 잘못했으면은 뭐 석고대죄까지는 아니더라도 제대로 된 사과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을 진행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주민 서대문이었습니다. 예, 황원이었고요. 자승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